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와 인포그래픽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실전 예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1강부터 5강에서 배웠던 기본 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픽토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만들 예제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과 그리고 사람 모양의 픽토그램, 도형이 쓰인 이것을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인포그래픽 예제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명에 링크해 놓은 6장_1.pptx 예제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따라 하실 분은 유튜브를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예제 파일부터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열어주시면 다음과 같은 pptx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제는 인포그래픽 코리아에서 하나생명 블로그에 있는 인포그래픽 예제의 일부를 가져온 곳입니다.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 픽토그램을 이용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이 예제를 이번 시간에 같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제목이 들어갑니다. 운동이 부족한 현대 직장인이라는 제목이 쓰였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실제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그마한 점선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포그래픽은 여기 보시는 사람 픽토그램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픽토그램을 먼저 그리신 후에 저장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린 다음에 바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말풍선 상자를 4개를 연결해서 거기에 텍스트로 내용을 입력을 했고요. 마지막에 반드시 어디에서 출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데이터는 잡코리아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이렇게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첫 번째로 먼저 여기 보시면 사람 픽토그램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3번 슬라이드에다가 바로 이 모양 그대로 같이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모양의 픽토그램은 2번 슬라이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그려놨고 여기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그리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나중에 3번 슬라이드 예제를 하실 때 여기 있는 2번의 픽토그램을 카피에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픽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이 픽토그램을 그릴 때 사용되는 도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으로 사용된 이 도형은 동그라미 정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몸 부분 보이시죠? 두 번째로 사용한 도형은 바로 위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손 부분과 오른쪽 손과 왼쪽 손에 바로 동그랗게 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용하실 도형은 타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의 겨드랑이가 공간이 들어있죠. 이것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각형도 저와 같이 그려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 보이시죠? 여기는 바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2개가 쓰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방이 있네요. 위쪽에 보시는 이 가방의 손잡이도 사각형, 그 아래쪽도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각형 두 개를 그려서 병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목에서는요, 이 부분이 삼각형으로 빼기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1번째로 삼각형 두 개를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넥타이 아래쪽 보이시죠? 여기는 마름모를 그려서 위쪽 넥타이와 아래쪽 넥타이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와 몸통 그리고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까지 총 8개의 도형이 그려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 그리신 후에는 이 머리 쪽과 몸통 쪽을 연결해서 병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람 모양의 직장인 픽토그램을 같이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그리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제가 이렇게 AJ 파일에 넣어놓은 이걸 그대로 저장하셔서 나중에 3번 슬라이드에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릴 캔버스는 바로 오른쪽입니다.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편할 위치에 아무 곳에나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 도형이라는 단추가 있고 여기에서 기본 도형에서 타원 보이시죠? 타원을 클릭합니다. 저처럼 슬라이드로 오셔가지고요. 동그란 얼굴을 그리실 때는 쉬프트, 물론 그냥 그리셔도 되지만 쉬프트를 누르시고 쭉 그리시면은 이렇게 아주 동그란 정원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리실 때 항상 삽입해서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지만 원을 그리거나 사각형을 그리거나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홈에서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오시면은 바로 이쪽입니다. 왼쪽 끝에 도형 삽입이라는 그룹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바로 도형을 삽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삽입의 도형에 가지 않고 바로 여기 보시는 그리기 도구 보이시죠? 이 그리기 도구에서 우리가 서식에 도형 삽입이라는 그룹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도형을 삽입하시려면 다양한 도형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도형을 찾으실 때는 아래쪽에 자세히 버튼 보이십니까? 이 자세히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양한 도형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저와 같이 이 몸통을 그리실 건데요. 이 몸통을 그리실 때 사용할 도형은 사각형에서 바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찾으셨습니까? 자세히 버튼 누르시고요. 사각형의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넓이를 보시고 쭉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몸통 모양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어깨의 굴곡을 작게 하시려면은 이 모양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주시는 것이고 반대로 좀 더 어깨 굴곡을 넓게 하겠다 하시면은 이 노란색 조절점을 안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양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네요.
머리 부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Shift 누르시고 몸통을 선택하시고 나시면 약간 가운데 맞춤이 틀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빠른 실행 도구에 도구를 넣어 놓았더니 잘 못 찾겠다 하는 분이 계셔서 그냥 이번 시간부터는 메뉴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시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보이십니까? 이때 바로 오른쪽에 찾으셨죠? 오른쪽에 정렬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정렬 그룹에 가시면은 여기 맞춤 보이시죠? 맞춤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하시면 이렇게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이 딱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깨선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시면은 왼쪽에 자세히 버튼 보이시죠? 자세히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사각형. 이번에 선택할 사각형은 바로 첫 번째 사각형입니다. 이 첫 번째 사각형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서 이 어깨 축지보다 살짝 더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얇고 길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죠. 이 같은 사각형을 하나 더 이쪽에 그리실 건데요. 이때 바로 다시 그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 그린 걸 그대로 복제하실 때 그렇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컨트롤 D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나 더 생겼고 여기 보시면 가이드선 점선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가이드선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위아래 맞춤선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양쪽 선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왼쪽의 간격과 오른쪽의 간격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셔야 되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가이드선이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시면은 바로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서 클릭 한번 하시면 밑에서 세 번째 눈끝 및 안내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중간에 보시면 스마트 가이드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은 방금 보시는 것처럼 가이드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이드선이 안 나타납니다. 이 픽토그램을 그리실 때는 또는 인포그래픽을 작업하실 때는 스마트 가이드선이 있을 때 훨씬 작업하기가 편리하십니다. 스마트 가이드선 체크해서 꼭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체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클릭하지 않고 바로 빈 공간에서 클릭해서 이 메뉴를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양쪽 어깨 축지 다 그리셨나요? 몸통에서 클릭 한번 합니다. 여러 개 선택하실 때는 Shift 누르시라고 했죠? 그래서 Shift 클릭하고 왼쪽에 어깨 축지 사각형과 오른쪽에 어깨 축지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오시면은 바로 도형병합이 왼쪽에 도형 삽입 보이시죠? 여기에서 도형병합이라는 명령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도형병합 클릭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빼기 찾으셨습니까? 저처럼 빼기 한번 누르시면요. 바로 이렇게 어깨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무엇으로 그렸냐면 바로 타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른쪽도 타원을 이 양쪽에다 그린 다음에 이 몸통과 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은 예쁜 타원을 그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냐면요. 이렇게 몸통을 클릭한 후에 파워포인트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가 파워포인트에서 확대 축소를 하는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하단에 확대 축소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하시면은 이렇게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을 만큼 확대를 해 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되셨죠?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클릭한 후에 다시 한번 도형 삽입에서 타원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다가 살짝 이렇게 잘 맞물리도록 타원을 그립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넓혀 주셔도 되고요. 되셨습니까? 더 크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동그라미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여기 오른쪽에도 이러한 손이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D. 그러면 똑같이 하나 더 생성이 되었습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스마트 가이드선 기억나시죠? 이렇게 딱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래대로 사이즈를 줄이시려면 바로 오른쪽이십니다. 오른쪽에 현재 제가 확대한 거 보이시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창 크기를 맞춥니다. 보이십니까? 클릭 한번 하셔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선택해 주시고요. Shift 눌러서 왼손 클릭, 오른손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몸통 선택하시고요. Shift 누르신 후에 왼손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클릭하시면은 세 개의 객체가 선택이 다 되셨습니까? 그리기 도구 서식입니다. 저와 같이 도형 병합 가시게요. 도형 병합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병합 이렇게 누르시면 저처럼 이렇게 손이 병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 다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똑같이 자세히 누르시고요. 이번에 사용할 사각형은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보이십니까? 바로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 그려주시면 되시고요. 컨트롤 D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에 공유를 주고 싶으시다면은 살짝 더 이렇게 노란색 모양 조절점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길이는 같은 길이니까 두 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길이 또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려서 여기 보시는 모양 조절점에서 각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누르셔서 복제하시는 거 아시죠? 컨트롤과 그 다음에 T 누르시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T 누르셔서 이렇게 복제해 주시면 되세요.
몸통 선택하십니다. Shift 누르시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클릭 하신 다음에 도형병합에서 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사람 특히 직장인 모양이 완성되는 거 보이시지요? 이번에는 가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가방은 직사각형 2개를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1개, 여기에 1개 이렇게 2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신 것보다는 먼저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식에서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손잡이 하나 그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가방 모양의 모양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위에 사각형과 아래 사각형을 Shift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맞춤에 오셔서 가운데 맞춤 한번 하죠. 우리는 지금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작업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형병합에서 바로 병합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살짝 간격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가방을 병합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놓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아래쪽에 그대로 가방은 아직 병합하지 않고요. 위에 사각형을 이렇게 살짝 걸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몸통에서 클릭, Shift 누르시고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병합에서 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간격이 생겼죠? 이걸 하신 후에야 몸통 선택하시고 가방 형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병합에서 병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 부분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 여러분 3개의 도형만 사용하시면은 이 픽토그램이 거의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몸통 선택하시고 나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나오시죠? 여기에서 자세히 버튼 누르신 후에 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문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삼각형을 적당하게 그려주신 후에 바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삼각형을 선택하시면은 여기 정렬이라는 그룹에 회전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저처럼 정렬 그룹에 회전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회전입니다. 회전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상하 대칭이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기 반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크기 조절점이나 또는 모양 조절점 맞추셔가지고요. 적당하게 사이즈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몸통을 선택하시고요. Shift 눌러서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도형병합에서 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목이 완성이 되었죠? 다시 한번 삼각형 클릭하셔서 여기에 삼각형을 살짝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 누르시면은 이렇게 상하 대칭 하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아직 병합하지 마시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어디를 가시냐면
마름모, 즉 기본 도형에 가시면은 여기서는 다이아몬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저처럼 여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쭉 살짝 다이아몬드를 그려주셔서 넥타이 모양으로 형상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잘 배치해 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화면에서 작업이 힘드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확대하셔서 작업해 주시고요. 확대가 끝나시고 나시면은 바로 현재 창 크기에 맞춰 주시면은 작업하기가 훨씬 편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넥타이 윗부분과 그 다음에 아랫부분 그리고 몸통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병합을 해주시면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픽토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손질 한 번만 해주도록 할까요? 머리 모양 클릭합니다. 쉬프트 누르시고 몸통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도형 병합에 병합 한 번만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항상 말씀드렸죠. 도형은 반드시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는 게 깔끔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스타일에 오시면은 바로 이곳에 도형 윤곽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도형 윤곽선 클릭하시고 나시면 중간에 윤곽선 없음 있죠? 여기 윤곽선 없음 이렇게 클릭하시면 어떠세요? 저와 같이 픽토그램으로 사람, 즉 직장인 모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클릭하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회색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과 진한 회색, 조금 연한 회색, 아주 연한 회색 이렇게 세 가지로 색깔을 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픽토그램 완성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제 파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와 같이 3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입니다. 삽입에 가시면은 텍스트 상자 위에 있는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하신 후에 운동이 부족한 현대 직장인 이렇게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바로 쭉 내려오시면은 다양한 글꼴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저작권이 없는 에스코 드림이라는 글씨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딕체를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홈 탭에서 방금 제가 글꼴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크기 보이시죠? 이 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크기만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시면 맞춤 보이십니까? 그냥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은 제목이 이렇게 한가운데로 이동을 합니다. 텍스트의 색깔은 바로 홈 탭에서 글꼴에서 주시면 되죠. 오른쪽 끝에 보시는 이게 바로 글꼴 색깔인데요. 목록 누르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황색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식에 가시면은 왼쪽에 바로 도형 삽입 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신 후에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쭉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좀 더
둥그렇게 하시려면은 모양 조절점 아시죠? 이 모양 조절점을 이렇게 둥글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목은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운동 부족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후에 먼저 홈 탭의 글꼴 부분에서 글꼴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저는 에스코 드림 이번에는 얇은 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자 색은 진한 회색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 도형의 색도 변경해 보도록 할까요?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오겠습니다. 도형 채우기는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도형 윤곽선은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선을 좀 더 두껍게 하고 싶으시다면 윤곽선에서 두께라고 보이시죠? 두께에서 클릭하신 후에 저는 2와 4분의 1 pt 정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픽토그램 데리러 가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에서 만들어 놨던 이 픽토그램을 저처럼 클릭하신 후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 3번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오셨습니까?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은 픽토그램 들어오셨죠?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아무 데서나 크기 조절하지 마시고요. 항상 좌우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모서리 4군데 보이시죠? 이 4군데에서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에서 쭉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즈 줄어들죠? 될 수 있으면 사이즈 줄이실 때 Shift를 눌러주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처럼 완성이 끝나셨습니까? 이때 이 픽토그램의 색깔은 주황입니다. 픽토그램 선택하시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나오셨죠? 주황으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하나 더 그리실 때 컨트롤 D를 누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한 넓이로 벌려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선택하신 후에 컨트롤 D 이렇게 적당한 넓이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상단 하단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시잖아요. 그러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복제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만 이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벌어주시면 되겠죠. 앞에서 세 번째부터 세 개는 바로 회색입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이렇게 진한 회색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뒤에 두 개는 이보다는 약간 연한 회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세 개네요. 자, 연한 회색 이렇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는 아주 연한 회색을 이렇게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픽토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각각의 색깔별 사이에 이렇게 선이 있었던 거. 지금 저와 같이 이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은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항상 하나를 그리신 후에 컨트롤 D, 컨트롤 D로 이렇게 카피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가보겠습니다. 자세히 버튼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선 첫 번째 보이십니까? 이 선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왼쪽에 이 첫 번째 자리에다가 이렇게 Shift 누르시고 그리면 정확하게 수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걸 하나 그리신 후에 여기에 완벽하게 서식을 주시고 복제하는 게 또 좋습니다. 자, 여기 선택하신 후에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회색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좀 연한 색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보이시죠? 여기에서 제가 2와 4분의 1pt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윤곽선의 대시에 가시면 이렇게 점선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점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다면은 좀 더 사람 쪽에 가까이 붙이고요. 컨트롤 D 하겠습니다. 그대로 놓으시면 되시고요. 컨트롤 D. 다시 한번 쭉 이동하셔서 사이 정확히 중간에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 보시는 이 픽토그램 모양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래에 말풍선 상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각형을 그린 후에 그 위에 이 꼭지점처럼 되어 있는 게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을 병합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도형을 하나 선택하시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이렇게 사각형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저처럼 여기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는 겁니다. 컨트롤 D 누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붙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오른쪽에 크기 조절점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점선 밑까지 사이즈를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D 누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선 밑까지 여기는 살짝 넓이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제가 여기 넓이를 살짝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렇게 이 밑까지 오신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또 아래쪽에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총 4개의 사각형 다 그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에 색을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처럼 클릭하신 후에 Shift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4개의 사각형 다 선택이 되셨죠? 이때 바로 위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먼저 도형 윤곽선을 없음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 클릭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에서 찾으셔도 되지만 우리 스포이드 기능 배우셨습니다. 스포이드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위 주황색으로 채워지지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저처럼 스포이드로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스포이드 보이십니까? 그리고 엷은 회색을. 마지막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스포이드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첫 번째 걸 선택하시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나오시죠? 이때 바로 여기 자세히 누르시면은 우리가 찾을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 즉 삼각형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삼각형 하나만 그려주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D 하셔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에 놓아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또 하나 컨트롤 D로 이렇게 위치 맞추겠습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삼각형을 Shift로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도형 채우기에 죄송합니다. 도형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는 겁니다. 주황색 삼각형 위에 있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바로 이 주황색을 스포이드로 찍어 주시고요. 회색도 스포이드로 찍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세 번째 회색과 그 다음에 마지막 회색도 이렇게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혀 하지 않음 엔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각각 찍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하지 않음이 지금 25.1%죠? 엔터 누릅니다. 25.1%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 크기를 조절하시고 당연히 홈 탭의 글꼴에서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꼴을 바꿔주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도형 병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병합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까? 글씨를 쓰신 후에 병합을 하면은 기존의 글씨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두 개 안에 글씨를 쓰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먼저 병합을 해주신 다음에 저처럼 이등변 삼각형과 사각형을 병합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입력하시는 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형 병합을 사용하실 때 두 가지 주의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룹된 도형과는 병합이나 이런 빼기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가 들어있을 때 병합을 하면 텍스트가 지워지므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병합 후에 이렇게 저처럼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 샘플을 보시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픽토그램을 사용한 이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숫자 차트 모양의 이렇게 차가 얹어진 모양의 예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